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전쟁, 인플레이션, 각종 분쟁들, 얼핏 보면 그냥 마구 뒤엉킨 혼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어서 숨겨진 전략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 다들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숨은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미국이 안고 있는 엄청난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와, 이게 거의 4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최고점이죠? 이거 뭔가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말이죠. 한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빚의 덫에 빠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치밀한 탈출 계획이 필요한 덫과도 같거든요. 그냥 생각하면 정부 지출을 확 줄이거나 배째라고 파산 선언하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방법들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다른, 좀 더 교묘한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한테는 이런 상황을 위한 비밀 플레이북 같은 게 이미 있습니다. 어디서 찾았냐고요? 바로 1940년대 역사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금융억압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근데 이건 어떤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딱 세 단계입니다. 첫째, 금리를 인위적으로 꽉 눌러놓고요. 둘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자체를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키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빚을 열심히 갚는다가 아닙니다.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빚이 작아 보이게 만든다. 이거죠. 마치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연봉이 10억이 되면 그 빚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내가 훨씬 더 커져버리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판이 바뀌거든요. 미국의 이 국내빚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미국이 빚 갚는 거랑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질문 당연히 드시죠?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입니다. 정답은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금융억압이라는 거대한 계획은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꽉 쥐고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배력의 심장부에 있는 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미국 달러를 써야만 하게 만든 거죠. 이게 달러를 계속해서 필요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막강한 시스템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략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대를 현재 지정학적 갈등의 가장 뜨거운 곳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아, 저거 석유 때문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타겟은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달러예요. 왜냐? 이란이 여기서 중국한테 석유를 팔면서 달러가 아니라 위화화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심장에 칼을 꼽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이 된 거죠. 여기가 뚫리면 미국의 그 거대한 빚 관리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체스 게임의 일부입니다. 중국이 육지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1대1로라는 거대한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은 바다를 통해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아이맥이라는 새로운 길로 맞불을 놓고 있는 거죠. 이 아이맥시라는 게 그냥 물건 나르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블록을 만들려는 아주 큰 그림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걸 보면 딱 보이죠. 누가 누구랑 한 팀인지가요. IMX 파트너들을 보세요. 인도, UAE, 사우디, 이스라엘, 유럽. 그리고 이 판에서 빠져있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이란. 요즘 뉴스에서 왜 특정 나라들이 자꾸 같이 움직이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면요. 지금 세계 지도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판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재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게 판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